부자 아빠 청홀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부에 대한 생각.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부자 특강까지 이렇게 휴가 내고 오시고 지방에서 오시고 할 정도면은 당연히 부에 대한 열망, 성공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들은 대부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세상 모든 문제가 돈 때문에 일어난다. 또는 이런 생각들.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 내가 그냥 먹고 살 정도, 필요한 정도가 있으면 되지 그거보다 더 많이 굳이 벌려고 하는 거, 그거는 탐욕이고 욕심이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라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에 완전히 반대합니다. 완전.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돈, 부에 대한 나만의 철학, 나만의 생각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고 하고, 여러분도 아마 요즘 부동산에 관심 많을 테니까 이런 생각을 부동산에 좀 제가 대입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 집을 이제 처음에 입주하기 전에 소위 그 프리미엄을 주고 샀어요. 아주 쌀 때. 그래서 전세를 줬습니다. 제 집에 살았던 그 세입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입자. 처음에 2013년 1월 달에 입주를 할 때 전세 가격이 굉장히 낮았죠. 저때 집값은 한 5억 정도 했는데 전세가 2억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서 전세 가격이 대단히 많이 올랐어요.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샀던 가격에서, 저는 이걸 투자용으로 샀던 거고, 샀던 가격에서 꽤 한 2억 가까이 차익이 발생해서 팔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자께 물어보는 거죠. 혹시 이 집을 사실 생각이 있느냐, 있으시면 먼저 기회를 드리겠다 라고 했더니 전화를 하는데 이분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꼭지까지 오른 아파트를 자기한테 떠넘기려고 한다고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3억 7천에 또 연장을 한 겁니다. 해서 2년을 또 연장을 한 거예요. 2년이 더 갔고 2년 만에 전세가 또 2억이 올랐어요. 근데 이때가 2017년 1월이고 제가 이제 얘기할 땐 2016년 말이었는데 16년 말에 여기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 전역이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강의를 하고 있고, 어쨌든 제 집에 새들어 사시는 분이고 또 4인 가족, 전화해서 제가 이 집을 안 사셔도 좋으니 광교 여기 계속 사실 거면 집을 사시는 게 좋겠다. 돈이 부족하면 좀 20평대라도 사시는 게 좋겠다. 내가 이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는데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지금 이 집 괜찮으니까 이 집을 사시든지 아니면 다른 집을 사시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 끝났는데 그걸 또 자기한테 떠넘기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뭐 이 집이 비싸다 안 비싸다를 떠나서 집이라는 거를 살려는 생각이 없으신 분이에요. 부동산은 나쁘다 이런 생각이 딱 박혀 있는 분이고, 집을 굳이 살 이유가 없다. 전세로 살면 가장 저렴하게 주거비용으로 하면서 다른 쪽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고정관념이 박혀 계신 분이에요. 이분하고 2017년 1월에 3년 전에 연장하고 연장하자마자 매매 가격이 확 뛰기 시작했어요. 해서 하여튼 이분이 계속 3회나 연장하는 동안 집값은 5억에서 6억으로, 6억에서 7억으로 하더니 갑자기 10억대로 확 뛰었어요. 갑자기. 근데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던 이런 어떤 신념, 집은 안 사는 게 낫다, 뭐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건 끝났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념과 고정관념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갑자기 한 3, 4년 만에 2배가 딱 뛰었는데 이분이 지금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본주의 세상 살아가면서 게임의 룰이 있어요. 룰. 그 룰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룰. 자산이 뭐고 근로소득이 뭐고 자본소득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고 모르고에 따라 가지고 살아가는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막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때처럼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만이 최고의 선이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께 제가 5가지 이 자본주의 세상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제가 5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째, 일정한 현금 흐름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일정한 현금 흐름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김승호 회장님 아시나요? 김승호 회장님이 그 돈의 속성이란 책, 최근에 그 책도 꼭 읽어보십시오. 돈에 대한 아주 좋은 마인드가 많이 담겨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큰 돈보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작은 돈의 힘이 훨씬 세다. 정말 그렇습니다. 고정 수익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고정 수익 여러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수입원이 단일하다. 단일한 하나의 수입원만 갖고 있으면 요즘 같은 세상이 너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어때요? 수입원이 그거 월급 하나일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나마 맞벌이를 하시는 부분은 괜찮은데 외벌이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거 하나, 오직 하나. 이게 왜 문제예요? 이 수입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지속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 몸이 계속 건강해야 돼. 회사가 영속적으로 잘 가야 돼요. 수입원이 단일하면은 이 지켜져야 되는 조건이 너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각광받는 게 N잡, 사이드잡 이런 거 해야 된다. 나만의 어떤 지식 콘텐츠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많이 하는 겁니다. 수입원은 가능한 늘리면 늘릴수록 좋다.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 얘기 제가 좀 이따 좀 드릴 거고. 세 번째, 이거. 우리나라, 대한민국적인 상황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자 중에 무주택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부 자체가 부 안에 부동산이 담겨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 여러분 무주택자로 계속 머물러 있어 봐요. 부자가 되고 싶어도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주택자로 남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다음,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산다. 이거 아주 뼈아픈 얘기입니다. 네. 진짜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부자로 살지 않고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요즘 세상에 뭐 때문에? SNS 때문에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저는 이 소비에 대한 제 철학은 아주 명확합니다. 1,000만 원짜리 지갑에 5만 원 넣고 다니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5만 원짜리 지갑에 1,000만 원을 넣고 다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만 제대로 지켜도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못 지키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부자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굉장히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픕니다. 그렇죠? 근데 부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순간 나는 점점 부자에서 멀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된 사람들, 건강하게 제대로 일하고 건강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을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들처럼 말하고. 그 자수성가한 건강한 부자들은요 아주 멋진 마인드를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멋지게 삽니다. 멋지게 살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배우려고 해야지. 실제로 사업 쪽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아세요? 이 5가지 잊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